안녕하십니까. 팔자를 벗삼합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5일 월해일. 오늘도 사주 통변, 명리 통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 서초에 또 검찰개혁 집회도 있는 날이네요. 부산에 서식하다 보니까 못 간다는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예. 아무튼 검찰개혁 집회 성황리에 잘 끝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볼 원국은 우리 사주자유통변 동맹 카페인 네이버 카페입니다. 해당 명리학회.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뭐 친구 사준데 좀 봐달라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겉으로 보기엔 잘 살아 보인다. 아들은 내놓아라 하는 실업팀 배구 대표 선수이고 딸은 시집 잘 가서 잘 산다. 무슨 농업재료 장사를 하는데 돈도 제법 만집니다. 근데 늘 외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렇게 글을 카페 무료 통사주 통변 이쪽에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하기로는 간단하게 외로운 이유는 뭐냐. 일단은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 해가지고 인묘가 공망이잖아요. 인묘가 뭐냐면은 편관정관, 관이 공망이거든요. 관은 배우자잖아요. 그죠? 배우자. 그리고 직장 조직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천간의 갑을 또는 시주의 을묘, 어쨌든 간에 이런 목기운들이 안방신에서 이렇게 좀 세력이 없습니다. 그죠? 무용지물, 무용지물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우자가 힘이 없다. 을을 배우자로 쓸 수도 있고 갑을 배우자로 쓸 수 있고 을묘를 배우자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방신에서 좀 힘이 없다. 그죠? 무인일주다 이러면은 남편이 세력이 있으니까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면 되죠. 근데 이제 남편들이 또는 배우자로 추정되는 이 선수들이 이 안방에서 세력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에게 의지하여 이렇게 삶을 도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이유는 뭐냐. 이게 음이잖아요. 그죠? 여성이잖아요. 여자분이니까 아무래도 땅바닥에 양의 글자라고 하면은 이게 해묘미, 양운동을 하는 선수는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사유축도 크게 보면은 양곤역에 있는데 이게 운동성은 사유축 엄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은 100% 신자진 엄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양운동을 하는 을묘, 묘이조차도 지금 현재 공망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양에 의한 자기가 음이면 상대가 양이니까 남자도 될 수 있고 그런 형태대로 자기하고 반대 기운이 되는 그런 선수들하고 조화롭지가 못한다는 거죠. 쉽게 하면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자기가 여잔데 주변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간단히 보면.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러면 대운이라도 양건역이라든지 양운동을 하는 대운이 오면은 그래도 이놈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기운이 확 이렇게 전체를 감싸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운이 해자축, 지금 축대운이잖아요. 그래서 대운조차도 안 돕니다. 여자밖에 없는데 운조차도 이걸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좀 답답하다. 그죠? 이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느낌. 이렇게 쉽게 하면 돈을 벌어도 반대 기운이 있으면 좀 쉽게 돈을 벌고, 아니면은 좀 배우자들을 보더라도 좀 웃으면서 기쁘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배우자도 쉽게 하면은
여자의 탈을 쓰고 있고, 손님들도 뭐 여자의 탈을 쓰고 있고, 막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올해가 지금 55세인데, 그죠? 65년생 같으면은 56세부터는 이제 경인대운, 인대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임묘진 이런 식으로 양건역으로 들어가니까 56세부터는 내년부터는 사는 게 한결 일단 양의 흐름으로 이제 확 바뀌니까 지금보다는 사는 게 앞으로 훨씬 나아질 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민 여성이 음대운을 긋고 있을 때 괜히 서럽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다. 재미없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대운축이 이제 손발인 식신이 임묘하잖아요. 그죠? 신이. 이건 자식도 되고, 자신의 건강도 되고, 활동력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축에 임묘를 하니까 또 손발이 어지럽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렇게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역학이라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마치 신처럼 이렇게 모든 솔루션, 모든 해결책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가 뭐 어떻다, 뭐 남편하고 이혼해라, 네 올해 돈 망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또 맞아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맞아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 우리가 이제 넓게 둥구스름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역학을 이해를 하고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 언제부터 좀 좋아지는구나. 좀 좋아진다 해가지고 56세 대운이 바뀌면 확 좋아질 수도 있고, 대운이 좀 무르익어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세, 흐름, 여기까지만 우리가 역학을 참조하고 의지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어떤 시기적으로 뭐 사건 사고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막 이 뭐 종교나 무당이나 뭐 이런데 막 빠져가지고 뭐 패가망신하는 그런 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그걸 하는 걸 갖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줬다 하더라도 그 답변에 의지하지 말고 한 이 정도 수준에서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제가 보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몇 개를 더 보면은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이혼을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혼이라든지 이렇게 두 번 혼이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천, 이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씨앗이 있다. 꼭 이게 있다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씨앗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관이 천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정관, 뭐 편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남자로 본다는 거죠. 배우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바닥에 신이 두 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있는 밭이 틀리다는 거죠. 여기 요 사람이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이천이나 이지가 있으면 혼인을 두 번 할 씨앗이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천, 이지가 다 드러났으니까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첫 번째 혼인을 실패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근데 두 번째 배우자를 갖다가 우리가 을묘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여기는 본다면으로 되어 있는데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신을 두 번째 배우자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혼인을 좀 일찍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이 지금 이제 내 내 몸하고 사신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배우자가 맞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으로 동일하게 무리 짓고 있죠.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의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묘신으로 배우자의 후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볼 때 일단 뭐 두 번째 남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좀 상담을 해가지고 뭐 결혼 시기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한 35세 이후에 혼인을 했다. 그러면은 을묘일 확률이 많고, 그 이전이면은 갑신의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그 시점에는 초기 일찍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에 뭐 배우자로서는 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한번 만났다가 떠났거나 아니면은 혼인까지는 안 가도 한번 좀 사귀었던 남편이나 남자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무화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 보통 보면은 뭐 18세까지 뭐 16세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좀 더 보면 한 20세 20대 초반, 그 다음에 이게 뭐 30대 중반 40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0대,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말년으로 보면 60대 이후. 그런데 이게 배우자를 볼 때는 땡겨 오니까 30대 중후반 이렇게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을사생이니까 우리가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년씩 돌려보면은 을사에서 을묘가 11살, 을축이 21세, 을해가 31세니까 기묘년 정도 되면은 이게 35세 정도 되거든요. 그 기묘부터는 우리가 이제 삼합으로 볼 때 해묘미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해에서 묘 사이에서는 갑이 세력이 굉장히 커요. 갑. 그래서 35세 이전 같으면은 갑신, 이분이 두 번째 배우자일 확률이 높고, 35세 이후 같으면은 어리연자, 묘에서 미사에는 어리 세력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은 을묘, 이분이 공망난 을묘, 이분이 두 번째 배우자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을묘는 공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신으로 해가지고 물이 지으니까 안방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한 번씩 떨어져 사는 세월, 그죠? 떨어져 사는 세월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고, 공망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배우자를 을묘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는 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뭐 외국에서 생활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남편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갑신이 첫 번째 남편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35세 이전에 우리가 혼인을 했다 하면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신형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하고 이별을 하고 두 번째 온 분도 갑신 이분으로 왔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무튼 이건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상황을 쭉 물어보면은 이게 뭐 갑을 을묘 이렇게 대충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알아야 남편의 운을 갖다 우리가 대충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갑이 살고 을이 사는 구간이 틀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뭐 농업 재료 장사를 한다. 이거는 뭐 갑신이 되겠죠. 뭐 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농업이나 뭐 기르는 작업, 그죠? 기르고 뭐 만들고 뭐 키우고 하는 그런 물상이지 않습니까? 봄에,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신이 이제 딱딱한 거 쇠도 되고 이러니까 뭐 농업 관련된 재료,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일하는 형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형도 붙어 있으니까 뭐 그런 재료를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약간의 가공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명의 경우에는 관을 갖다가 뭐 직장과 배우자
또는 뭐 간판, 손님 이렇게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하고 재가 묶여 있을 때, 근데 이제 요분들은 전부 다 재하고 묶인 게 아니죠. 식신하고 묶여 있죠. 식상하고 간이 묶여 있으면 배우자나, 왜냐면 식상이 이제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 후보가 된다. 그 다음 장사 독립 시에는 간판이나 손님, 또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손님도 되죠. 을묘, 갑.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손발 써서 무슨 일하는 곳에 찾아오는 손님, 이렇게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딱 간지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의미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예,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저 음대운, 양대운, 야 제가 대충 매매로 해놨는데 해묘미, 인호술이 양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 쓰는 운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남자들은 신자진, 사유축을 굉장히 잘 씁니다. 역학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간지도 중요하고 뭐도 좀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도 따지는데, 크게 봐서 남자냐 여자냐, 지금 대운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양대운이냐 음대운이냐, 이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뭐 양대운에 걸려 있다, 그럼 뭐 사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뭐 내가 망해도 기분 좋게 망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또 오늘 내려봅니다. 어마무시하게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역학 공부를 하지 말자. 그리고 쪽집게처럼 잘 맞춘다 해가지고 너무 혹하지 말자. 그거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은 정말로 이렇게 뭐 무슨 종교, 무당,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추세만 보고 흐름만 보고 지금 이제 내 원국과 대운 상황에서 내 처한 상황이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역학을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로 자기 팔자를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재미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삼하였습니다.